안녕하십니까, 마석봉 작가입니다.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야 되는데 조금 바빠지다 보니까 영상이 점점 늦어집니다. 죄송합니다.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의 이야기입니다. 조앤은 20대 초반에 포르투갈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지만 아쉽게 2년 뒤에 이혼을 하고 갓난아이를 혼자 키웁니다. 흔히 말하는 싱글맘으로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살아갑니다. 아기의 우유값을 결정할 정도로 가난한 데다가 우울증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아기하고 동반 자살을 할까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바닥을 친 거죠. 그런데 바닥으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랍니다. 조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자기가 보이고 아이가 눈에 보이더랍니다. 아, 나한테는 아직도 타자기가 있었지? 뭐라도 쓸 수 있겠구나.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특히나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쓰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짐했습니다. 실제로 조앤은 딸에게 동화책을 사줄 돈이 없어서 실제로 동화를 써서 딸에게 읽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리포터를 썼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전세계 베스트셀러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그녀도 몰랐을 겁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았으면 못 이루었을 꿈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말한 김에 피카소와 안데르센 이야기도 조금 할게요. 어느 날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이 자를 쓴 거를 보고 피카소가 오리입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역시 위대한 화가는 어릴 때부터 뭔가가 다릅니다. 피카소의 아버지는 미술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림을 많이 접했다고 합니다. 이 자를 오리로 봤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도 당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탄생합니다. 동화 이야기하면은 안데르센을 이야기하는데, 안데르센은 가장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엄청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술에 취하기만 하면 아이를 때렸고요. 그런데 그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으면서도 안데르센은 그 모든 역경은 나에게 축복이었다고 말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안데르센 엄마가 거리에서 행상을 했었답니다. 안데르센은 추운 겨울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성냥팔이 소녀를 썼다고 합니다. 본인이 못생기고 놀림을 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과 폭력이 자기에게는 축복이었다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항상 웃는 얼굴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에게 조건을 바라지 말고 친절을 베푸는 거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 유일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음도 변하고 평생 갈 것 같은 우정도 변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학교를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이 생기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변합니다. 또 우리가 일하는 기업의 환경도 변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경쟁자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꾸준히 남는 곳을 찾아보면 시대 흐름에 맞게 자신을 적절히 변화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버리와 라코스테, 기아 자동차를 보겠습니다. 버버리는 150년 이상의 전통이 있었지만 낡은 브랜드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영입하면서 심플하고 컬러가 강한 회사로 재포지셔닝 했습니다. 라코스테는 그저 그런 운동복이었는데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들어오면서 슬림핏을 유행시키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는 튼튼하고 안전한 차로 인식이 되었는데 유명 디자이너들을 영입하면서 디자인과 젊음이라는 키워드로 다시 한번 재포지셔닝 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위치에서 나의 위치를 바꾸는 것을 마케팅 용어로 리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포지션의 방법론은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속성에 의한 포지션, 사용자의 포지션, 사용 상황의 포지션, 경쟁 제품의 포지션, 마지막은 리포지션입니다. 이 5가지를 다시 2가지로 함축해보면 하나는 소비자가 느끼는 소비자 상황에 기반한 포지션의 방법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경쟁자를 기반으로 포지션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느끼는 인식의 기초는 우리 주변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지인 중심에서 활동을 하고요. 유튜브는 동영상을 보는 곳입니다. 밴드는 모임을 하는 곳이죠. 이렇게 소비자가 느끼는 곳을 소비자 포지셔닝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경쟁적 포지션의 전략. 경쟁 제품을 바탕으로 하는 포지션입니다. 예를 들어 손목에 차는 스마트워치, 삼성이나 LG의 스마트워치는 모바일 기계 연장선으로 볼 수 있고요. 반면 애플에서 나오는 애플워치는 모바일 기계의 연장선이 아닌 패션 제품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똑같은 스마트워치를 기업들은 전혀 다르게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세계적인 톱 모델들을 활용해서 IT 기계가 아닌 패션 제품으로 인식되어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포지션은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소비자들이 공감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린대로 거두기. 이제까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었을까요? 우리는 과연 뿌린대로 거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뿌린대로 거두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씨앗을 뿌렸는데 땅이 안 좋은 경우를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땅이 좋지 않으면 열매가 맺질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나 현재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소득이 안 모아지면 땅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직업과 직장은 고유하다거나 불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겁니다. 옛날에는 좋은 게 많았는데 지금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필름 시장의 코닥이 필름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 겁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회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옛날에는 기름진 땅이었는데 지금은 척박한 땅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려 지금 척박한 경우에 땅이 돼버린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입니다. 예전에는 자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1년에 56만 개의 자영업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중에 1%가 살아남을까 말까 합니다. 그것도 살아남는 거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50만 개 이상이 망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도구가 열악한 경우.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유통이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걸. 그러나 사회적 인식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눈치만 보면서.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서서히 눈치 보면서 발을 담그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시간적으로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인식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남의 땅에다 씨앗을 뿌린 경우입니다. 옛날에 머슴들하고 소장농들은 죽으라고 일을 해도 먹고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땅이 지주의 땅이었기 때문이죠.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회사의 종업원이거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말합니다. 전부 남 좋은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사회의 내 땅, 지주는 내 시스템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창업, 회사를 창업하는 걸 말하죠. 예전에는 허허벌판이라 뭐든지 하기만 하면 잘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비스업도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민들이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기업을 사든가 좋은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 전공인데 저는 10년 이상 일을 하면서 의류, 치킨, 커피, 식당 이런 프랜차이즈점들 500개 이상 인테리어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500명의 점주들을 만났겠죠. 그런데 희한한 거는 1년이 안 돼서 공사를 했던 점주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업종을 바꿔서. 돈을 못 버니까 업종을 바꿨겠죠. 리뉴얼을 하고. 문제입니다. 마지막은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말합니다. 로버트 키오사키가 말합니다.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것밖에 없다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뿌린 대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뿌린 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얻는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파레토의 2대 8의 법칙 아시죠?
파레토가 우연히 유럽 땅을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나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토지 소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20%의 상류층이 80%의 유럽 땅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귀족들이. 그러다 우연히 자기 집 정원에서 완두콩 열매가 보이길래 20% 완두콩 꼬투리에 80%의 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자연 법칙이에요. 그 뒤에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봤는데 모든 사회 현상에 이 부분이 다 적용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네트워크 정보를 전해도 10명 중 8명이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전 세계 세일즈 왕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빌 포터는 옆집의 문을 두드려서 한 집에서 사면 그날은 재수가 매우 좋은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 1%도 안 돼요. 그래서 공부 중에 가장 좋은 공부는 몸공부라고 합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결심하는 것은 1분이면 됩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 모소대나무라고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심어야 싹이 나온다는데 농부는 매일 물을 주고 거름을 줘요. 그래서 5년 만에 싹이 나오고 하루에 1m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 30m가 되는 거죠. 그 말은 4년 동안 계속 땅속에서 뿌리를 깊게 내린 겁니다. 네트워크 사업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싹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일단 싹이 나오면 하늘 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모소대나무하고 똑같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서 내 소득을 뿌린 대로 거두려면 모소대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넓게 뻗어나가야죠. 이게 휴먼 네트워크의 그물망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당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그의 진정한 친구임을 확신시키라고 아브라함 링컨이 말합니다. 결론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목표와 태도가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소프입니다. Oh, here you are, face to face in this trashy bar.